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잔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은닉이죠.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빈틈, 허점이 보인 건데요. 채무자도 과거에 부동산 경매 내지 중개업에 관여하여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완벽한 소명을 추구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으로 모순된 취지의 주장으로 이제 관제인이 걸려든 거죠. 매각 과정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및 여동생의 채무 변제를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결국 부동산 매각 잔금 중 일부를 동생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당사자가 실토하여 적절한 금액을 동생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소명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즉 채무자의 변호인이라는 입장에서 알려주고 빈 부분을 공략하면 의외로 쉽게 승복하고 환수에 응하는 채무자도 있으므로 고압적인 자세로 조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부실한 파산 신청이 많으므로 신청 대리인을 불신하고 관제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려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승복하는 경우에는 화해계약으로 유도하고 승복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환수 가능성, 가압류 등 부인 청구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재량면책으로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14년 11월 28일 날 문모씨 케이스 뭐냐면 미술품에 대한 편파 대물 변제를 시인하였습니다. 계좌 조사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1억 원의 개인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5천여만 원의 미술품, 조각품입니다. 조각을 대물 변제한 점을 시인하였고, 물론 더 큰 사항을 은폐하게 하여 시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본 사안을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이력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8년도에 자가 남동생에게 매도했고 2008년에서 2011년 임차 채무자 명의 보증금 3천에 월 110만원, 월세가 좀 많아 보이죠. 2011년에서 2012년도에는 임차 채무자 명의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39만원. 이게 뭔가 월세가 많다는 게 좀 이제 특이하죠. 2012년 현재 힐스테이트 무상거주 후배의 매제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좀 수상쩍어요. 계속. 왜냐하면 2011년 12년도에는 그렇게 고액의 월세 시절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지금이야 이제 뭐 50에서 110만 원이면 상당히 고액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9년 전. 이때는 이게 상당히 고액의 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뭔가 좀 위장 파산이나지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이제 쭉 직업 이력을 보시면 2006년에서 2008년경에 실내 인테리어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2009년에 12년엔 토속 음식점을 합니다. 지급불능은 토속 음식점을 창업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약 23개월 1억 626만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혼은 뭐 예전 83년이니까 초창기에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은 뭐 그 당시에 사진작가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3억 1천이에요. 16 채권자는 16명이고 주로 이제 이 음식점 마당을 운영하면서 진 빚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상가 임차 보증금은 8,700만 원이 있지만 월세 체납으로 이제 거의 다 까진 상태죠. 월세가 지금 1억 얼마였으니까 체납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거지 보증금이에요. 1,000만 원. 이거는 뭐 환가하기가 좀 힘들죠. 1,000만 원은 면제재산 범위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5년 전에 판 집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7천만 원. 동생이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동생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고
임차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을 저했으나 채무자가 이제 산 것 같아요. 2009년 1월 본주택으로 전입하여서 임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반환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고, 매수자 동생이죠. 잔금 6천만 원 지급했는지 이제 쟁점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3,700만 원을 이건 집을 팔아서 아마 사업자금으로 쓴 건 맞는데, 그리고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시인해서 이 부분은 이제 환가를 한 거죠. 그래서 빌라의 어떤 매도대금 사용처는 2017년 9월 12일 강모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5천만 원. 2007년 11월 22일 약 2달 후죠. 주식회사 땡땡 인베스트가 각 경매 신청으로 부동산이 매각될 위기에 놓이자 강제 경매가 2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 취하 후 동생에게 매도했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동생들도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부동산을 오빠 내지 형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강제 경매를 당하니까, 좀 강제 경매 당하면 헐값에 팔리고 또 채무가 다 변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동생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경매를 취하한 다음에 동생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 자금을 지원해 준 거죠. 2008년 3월 11일 경매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를 제출받았는데, 강 모시기는 타인, 김누구의 보증채무였으나 당시 여동생이 강누구에게 5,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채무는 면제를 받았고, 대표 김누구의 구속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되었고, 경매를 동시에 취한 경우에 비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 문서가 제출된 바 없으나 경매 취하 후 4년간 동생 김누구에 대한 사행위 취소 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도 가등기를 설정했죠. 담보 가등기겠죠. 돈을 이제 오빠를 도와줬으니까. 담보 가등기하고 이제 오빠의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대의변제한 소명자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친동생, 남동생한테 3억 5천만 원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부채를 인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 8,400만 원 인수했어요. 실채무는 7천만 원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했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 승계를 했어요. 계약 승계 소명자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2억 2천에다 7천, 2억 9천. 3억 5천에서 2억 9천 빼면 약 6천만 원. 그렇죠? 6천만 원은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이거는 지급받지 못한 거죠. 그냥 3억 5천만 원 해놓고 동생들이 2억 9천만 원 도와준 걸로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6천만 원을 사실은 사실상 은닉한 거죠. 나중에 이제 파산 면책하고 뭐 정산을 해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잔금 6천만 원 중 채무자의 김모 씨에 대한 채무를 동생이 대의변제한 거는 이제 소명자를 제출했어요. 계속 추궁하니까. 근데 여전히 3,700만 원은 이건 도저히 안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건 관제인이 원칙적으로 동생을 상대로 지급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제인이, 그렇죠? 이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몸도 아프고 이런 걸 고려해서 2,500만 원 좀 깎아줬죠. 1,200만 원을 신속히 반환할 것을 표명하므로 동생이 파산재단에 2,500만 원을 반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속 음식점 이제 3년간 운영했어요. 사실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집을 판 걸로 봤을 때 이 그 집 판 대금으로 뭐 전세금 받았겠죠. 2억 2천만 원 보증금. 그걸로 아마 여기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토속 음식점. 돈이 많이 들어가죠. 3년간 운영했는데 영업 3년 폐업했으면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장사가 잘 되면 폐업했겠어요. 그렇죠? 여동생의 채권 추가 경위에 대하여는 여동생으로부터 이 영업점을 인수할 때 보증금 8,700만 원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월세 미납으로 모두 소진하여 7천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한테 인수했네요. 이 토속 음식점은. 근데 이제 결국은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동생한테 채권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위 음식점 인수 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의변제해 줬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통마에 허위 채권을 작출해 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이제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동생과 하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뭐 잘 해결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특히 이제 파산 직전에, 이거는 아주 파산 직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년 전에, 파산 신청 한 4년 4년 전에 가족 간의 매도니까 더 의심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도,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 자료, 영수증이라든가 통장 거래 내역, 이분은 나름대로 통장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는 잘 갖춰져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한 3천 얼마가 남은 게 소명이 안 된 거를 깔끔하게 시인한 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시인하는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금으로 받았다, 뭐 좀 어긋나는 주장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조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결국 부동산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그 시기와 관련된, 지급 시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서 뭔가 허점을 발견해서 그 은닉재산을 찾아낸 어떤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